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5월 1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160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사망시 미중 개입은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져 나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신상이 오리무중입니다. 뇌졸중으로 일어나지 못하거나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다거나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북한 외부에서는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CIA도 정보 채널을 총동원해서 알아내려고 하지만 대북 첩보 역량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주는 정보에 의존한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 역시 특별히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로 있을 때 국정원에서 파견된 정보관 3명의 정보 수집 능력을 평가를 해보면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물론 세계를 경영한 적이 없는 한국의 정보기관인 국정원 요원들에게 A급 수준의 정보 역량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의 휴민트죠. 공작원과 같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는 것인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북한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수집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무사, 정보사령부 등 대북감시 첩보기관을 모두 무력화시켜버렸는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청와대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최근 국정원 중앙간부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태영호 공사를 돌저격한 것은 이처럼 무력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불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문재인이 아는 게 없으니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할까? 개입할까 말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시나리오 1입니다.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정은이 수술 실패로 사망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입니다. 미중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 김정일 애로의 권력 승계가 장기에 걸친 후계 작업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2011년 김정일 사망 시에도 김정은 애로의 권력 승계는 단기에 걸친 후계 작업으로 불안정성이 있기는 했지만 무리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력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은 미국과의 최소한의 교감 하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아마도 김여정을 내세우거나 그녀에게 정통성 시비를 붙일 경우 김정은의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고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김여정을 일종의 섭정으로 내세우고 임시 대리인이죠. 빨치산 후예들이 떠받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전의 1인 수령 체제가 아니라 현재 중국 공산당처럼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일형 집단 지도 체제의 특성상 다시 말하면 1인 독주 체제가 아니고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에서
정책 변화가 용이해진다는 거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미칠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핵의 포기는 물론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것 등등등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지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중국이 북한 정보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미국에게 알리고 미국은 유엔을 끌어들여서 미, 중, 유엔이 함께 나서는 구도죠. 일종의 역할 분담입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상군 투입을 통해서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91%에 달하고 북한의 지하 자원 등에 대한 각종 경제적 이권을 중국으로서는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엔은 북한 핵시설을 접수해가지고 완전한 해체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핵보유국 북한의 최고 지도자 신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호전적인 쿠데타 세력이 핵무기 통제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 미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폭탄 무기를 시험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북한 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등등 엄청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말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